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사실상 선대위 출범식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김 전 위원장이 뭘 하길래 출범식에 물음표가 붙었습니까? 네, 내일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라는 이 만화책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요. 네. 이 자리가 사실상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내일 행사에서 그 윤곽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단 참석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도 이 자리에 오는데 지난 5일 후보로 확정된 이후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만나는 게 내일이 처음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직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이 될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선대 본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임태희 전 의원 등 핵심 인사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출판 기념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 책은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이 발간위원장을 맡아서 이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게 됩니다. 금 전 의원이 일단 대선 캠프 역할론 등과는 전혀 무관한 행사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네. 이 본인조차도 선대위 참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선 출정식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허수아비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인 주도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 행사가 커지면은 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의 도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데 방역 수칙 때문에 참석자가 50명으로 제한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소식을 듣고 꽤 많은 인파가 몰려들 여지도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파리 때 자리 사냥꾼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러 차례 비판해왔듯이 이 윤 후보 경선 캠프의 실무형 전환을 선대위 합류에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에 너무나 집착하다 볼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보면은 지나치게 자기 어느 특정한 사람, 편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다가 결국 가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폭넓은 인재 영입으로 몸집을 좀 키워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 중인데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그 아래 총괄 선대본부장을 4~5명 두는 안이 이 캠프에서 당 지도부로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선대본부장이 4명이면 사실 총괄보다는 공동이라는 명칭도 맞을 텐데요. 어느 방식이든 주도권을 김 전 위원장에게 집중하는 모양새로 읽힙니다. 내일 출판 기념회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사실상 선대위 출범식의 느낌표는 핵인싸와 파리떼 사이로 하겠습니다. 네. 윤 후보의 딜레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경선 캠프에서 그동안 열심히 뛰어준 핵심 인사들은 본선까지 함께 이어가는 게 정도일 텐데 또 이를 논공행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자리만 사냥하려는 이른바 파리떼 같은 인물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들을 제대로 분별해내는 정치력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부산이 노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이 재미없다 뭐 이런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부산의 한 카페에서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던 도중 부산은 재미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비해서 젊은 층이 즐길 거리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긴 하는데 네. 앞뒤 자르고 들으면은 좀 논란이 될 만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요, 이를 곧바로 지역 비하 발언으로 연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강남 같아야만 재미가 있다는 자기 고백에 나선 것이냐면서 이 민주당의 지역 비하 DNA를 계승하려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이 지역구인 박수영 의원은 부산이 웃음나, 김미애 의원은 도대체 무슨 취지냐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재미없어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해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라면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도 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과 연결이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이해찬 당시 당대표가 부산은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만 해도요,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과 부산시장 후보까지 막말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런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근데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부산은 비유컨대 3기 암 환자와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이 유독 부산에서 이런 설화가 반복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은 부동층이 많아서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 선거철의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역구가 부산이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6석을 확보하는 저력도 보였는데 이번 지난 3월 재보선에서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줬고 최근 조사에서도 부울경 응답자의 70%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해서 대구 경북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보수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어떻게든 이런 분위기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재명 후보의 민생버스 첫 번째 일정도 부울경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적극 방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부산이 노잼의 느낌표는 1등 예능감으로 극복으로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한 이 후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예능감과 시원함이 1등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 노잼 발언 때문에 부산 지역에 대한 청년 정책 대안이 묻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설화 없이 재미있는 부산 공약도 잘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